이하경 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하경 의원께서 왜 그 기심의 심사가 이렇게 짧았냐. 평균 40일 걸리는데 쌈바는 2배가량 빨랐다. 뭐 한 20일에서 그 기심이가 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이 이걸 다뤘기 때문에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이하경 의원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촌 출신이라고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노영민에 대한 거잖아요. 이 노영민 씨는 주중대사로 있었지만 그전에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 선대위 조직 본부장을 이번 대선에서 될 때 그때 맡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노영민 이 사람은 충북 청주 출신이군요. 그러니까 충북 사람이네요. 그리고 연대 출신이에요.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종교가 천주교네요. 이게 이제 좀 특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종석 씨도 천주교 신자였죠.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제수이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분 또한 그러네요. 그런데 이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뭐 갖가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표 그 삼성의 김진표 씨가 그 뭐 청탁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는 자료를 적폐청사님이 유튜버로 활약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올렸는데 그거를 말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시집을 냈나 봐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하게 시집을 낸 사람, 뭐 시인들, 뭐 이런 문학인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문학인들이. 그런데 글쎄요. 그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행정적인 처리가 중요한 게 정치인의 자리인데 뭐 문학인, 시인, 그래서 말만 잘하고 그 미사여구를 나열한다 그래서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인으로서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시집을 냈을 때 석탄공사 등 일부 그런 기관들한테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그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줬대요. 뉴스타파가 전한 바에 의하면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집을 대량으로 사면서 그 50만 원짜리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 출판사 직원이 아닌 그 노영민 의원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가 그 출판사의 아이디, 뭐 패스워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발급해 준 게 문제였다고 그래요. 일종의 불법 시집 강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영민은 시집 강매 때문에 민주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씨를 거론하면서 그 부엉이 모임 있죠? 부엉이 모임을 다시 주목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당대표 선출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쪽과 이해찬 쪽 그리고 송영길 후보 쪽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해찬 후보는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힘을 입어서 무난하게 당대표로 당선됐죠. 그만큼 일반인들의 지지가 이재명 지사에게 향하는 그 표가 높고 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당원도 또 대의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 지지층이에요. 그런데 노영민 씨는 그 당시에 김진표 쪽을 더 지지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엉이 모임에는 이해찬 씨가 주축으로 사실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해찬 씨는 부엉이 대장으로 불렸죠. 현재 당대표가 되신 분이요. 그런데 그 지지자로서는 전재수, 박범계, 윤호중 의원이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진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홍영표, 박광온. 이 사람은 굉장히 삼성 측하고 친하죠. 박광온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과도 친한 사람이죠. 그리고 황희라는 의원들이 있고요. 노영민 씨는 김진표를 할까, 이해찬을 할까, 양쪽을 다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김진표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요. 근데 저는 당대표의 후보로서 나선 사람들이 다 친문계라고 볼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누구를 선출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은 그다지 없었는데 그때 이해찬 후보께서 그 이재명 지사 쪽에 손을 들어서 그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단체장, 광역지 단체장의 지지율 조사를 자꾸 하는데요. 이런 단체장 지지율 조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비례가 각 그 지역 단체, 광역자치단체, 그 지역 그 도나 시나 이런 것의 인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가령 10이라 그러면 10이 10개, 그래서 100이다. 그 중에서 지지율이 각 10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지율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현재의 인구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여기 올리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무려 전체 인구 수가 100이라고 잡았을 때 몇 프로가 되냐면 25%의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극렬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1%, 2%, 3% 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진 그 광역자치단체의 그 단체장과 어떻게 25%, 20% 이렇게 가진 경기도 서울시의 그 지자체 단체장의 지지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권 구도에 대한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지율 조사를 발표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자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인구들이 지지하는 그 대권 주자에 따라서 차기 대권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지지도에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지율 조사 이거는 완전히 조작입니다. 이거는 몰상식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밖으로 그 언론 플레이로 조작용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현재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고 일정의 그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 배후 세력으로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묵인하면 안 되죠. 단체장 지지율 조사? 이거는 절대로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지지율 조사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수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조사하려면 경기도랑 서울만 조사해도 돼요. 왜냐하면 둘의 지지율, 둘의 인구 비례를 보세요. 무려 43%입니다. 43%가 중에서 얼마나 지지를 하느냐. 이걸 찾는 게 낫지. 어떻게 3%, 2%, 1%, 뭐, 그런 지지율 조사한 걸 가지고 그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선거관리위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그 한국의 사이비 보수세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판사들의 힘이 굉장히 거기 임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주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요. 이 문제를 다른 분들한테 자꾸 말을 하고 SNS에서 이걸 퍼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묵과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처럼 허접하고 그 여론 조작을 하는 일은 또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 조사를 이렇게 많이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뭐 여러 그 지지율 조사 그 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겠지만 돈만 주면 뭐 허접하고 조작적인 그런 지지율 조사를 내서 그 여론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흥분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SNS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퍼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캡처된 사진들을 갖다가 제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